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금 특별한 어묵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범한 어묵과 평범한 재료들로 조금은 특별한 어묵 꼬치를 만들어서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제법 괜찮은 꼬치 어묵탕을 만들 겁니다. 맛과 비주얼에 비해서 만들기는 아주 쉬우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묵탕이니까 육수를 만들어야겠죠. 육수 만들 재료는 무 조금하고 건새우 한 주먹 정도, 그리고 약간의 소금,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꼬치 어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재료가 좀 다양한데 제가 준비한 것들은 소세지, 맛살, 그리고 일단 오뎅 있어야겠고요. 베이컨, 그리고 새송이버섯 1개, 대파 줄기 부분으로 하나, 그리고 떡, 요 정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재료 어떤 거든 응용하시면 다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찍어 먹을 간장의 재료는 진간장, 식초, 설탕, 고춧가루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게 답니다. 어묵탕이니까 국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수를 아주 신경 써서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만들 꼬치 어묵탕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꼬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푹 끓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다양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수는 아주 간촐하게 만들 겁니다. 일단 물 1.5리터 준비했는데요. 많이 만드실 거면 2리터까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1.5에서 한 2리터 정도. 불 켜시고, 자, 건새우는 이 정도 준비했는데요. 좀 양이 많아도 괜찮고요, 좀 적어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구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러시다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죠. 한 주먹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다 넣어주시고요. 무는 최대한 가늘게 많이 잘라서 넣겠습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국물이 잘 우러나니까. 그냥 얇게 자르시면 돼요. 대충 자른 무 다 넣어주시고요. 육수의 기본 밑간은 간장이나 미림이나 이런 거 일체 넣지 마시고요. 그냥 요 소금 한 가지만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 넣어주시고요. 육수가 끓는 동안 어묵꼬치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꼬지는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나무 꼬지인데요. 길이는 한 15cm 정도 됩니다. 요거보다 조금 짧아도 괜찮고요. 대신 너무 길면 완성된 꼬치가 냄비에 푹 안 잠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5cm 정도 내외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떡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떡이 마른 상태나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꼬치가 안 들어가니까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데워서 약간 부드러워지게 한 다음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넓은 사각 오뎅을 판오뎅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조건은 없고요. 이걸로 재료를 말아서 꼬치를 만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이즈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이 어묵은 물에 들어가서 끓으면 많이 불잖아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 입에 먹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로로 4등분 할게요. 먼저 가운데 자르시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른 재료들도 미리 잘라놓은 어묵의 폭에 맞추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요건 기니까 한 3등분 해야겠네요. 너무 두껍죠? 이대로 말아버리면 굉장히 크니까 반 갈라주시고요. 자, 소세지 갖다 놓고 고급형 맛살 얘도 3등분 해주겠습니다. 입 사이즈에 따라서,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새송이버섯, 자, 어묵 넓이에 맞추어서 일단 잘라주신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냥 4등분 하면 되겠네요. 자, 대파 줄기 부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만큼 정도 빼놓으세요. 요것은 나중에 그 어묵을 찍어 먹을 간장 만들 재료로 쓸 겁니다. 대파도 어묵 사이즈에 맞추어서, 어묵의 폭에 맞추어서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눈찜작으로. 자, 이제 어묵꼬치를 만들 건데요. 만드는 요령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안 하시고 잘못하시면은 나중에 탕 안에서 끓다가 이게 다 풀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꼬치가 망가지는 수가 생기니까 꼭 제가 알려드리는 요령대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가 많이 들어가면은 꼬치를 딱 드는 순간 그거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 2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일단 어묵 한 장 깔고요. 맛살꼬치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살 딱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말면 됩니다. 또로록 말아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어묵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찔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찔러주시고 다시 한 장 놓으시고 다시 또 맛살 하나 올리고, 자, 이번에 이 어묵이 끝나는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찔러주는 거죠. 즉 서로 끝나는 부분끼리 이렇게 맞물리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낀 것에 어묵 끝나는 부분과 나중에 낀 어묵의 끝부분이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손잡이 쪽이나 머리 쪽으로 어묵이 끝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마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탕 속에서 끓으면서 팅팅 불어도 풀리질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꼬치의 머리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꼬치는 이 뾰족한 부분을 최소로 해서 조금만 나오게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먹기 불편하고 찔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탕에 넣고 끓이다 보면 어묵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풀어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게 잡아주세요. 그래도 나중에 요리가 끝난 다음에 먹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꼭 길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자, 계속 열심히 만듭니다. 어묵 깔고, 자, 이번엔 소세지 돌돌돌돌 말아서 어묵이 끝나는 부분을 위로 가게. 다음, 자, 어묵이 끝나는 부분은 밑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서 꼬치 좀 많이 나오게.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양이 적은 것 같지만 익혀놓으면 커져요. 자, 이번엔 대파 한번 말아볼까요? 대파. 이렇게 동그란 게 말기가 쉽죠? 꼬치를 딱 찌를 때 좀 뻑뻑하다, 잘 안 들어간다, 힘줘서 찌르시면 안 되고요. 꼬치를 살살 돌리세요. 살살 돌리면 잘 들어갑니다. 힘줘서 빡 찌르다가 이 대나무잖아요. 이게 실처럼 머리카락처럼 싹 갈라지면서 손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닭꼬치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꼬치를 만드는 기본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은 아마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묵 끝부분 밑으로 해서 이렇게 어묵이 끝나는 부분끼리 서로 맞물리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버섯. 자, 딱 말았는데 만약에 모양이 좀 애매하다, 어묵이 끝나는 부분이 이쁘게 딱 나오질 않고 좀 이상한 데서 어묵이 끝났다, 그러시면 풀르세요. 다시 말면 되죠. 뭘 약간 옮겨서 말아보면은 딱 이쁘게 나옵니다. 어묵 끝나는 부분에 아슬아슬하게 끝에다 이렇게 찌르지 마세요. 어묵이 다 익은 다음에 너무 부드러워서 찢어지면서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최소 어묵이 끝나는 부분에서 1cm 이상 안쪽으로 들어와서 찔러주셔야 안전합니다. 자, 이번엔 떡. 밍숭밍숭하니 무슨 맛이 있을까 이 생각했었는데 막상 딱 만들어 놓고 먹어보니까 떡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어묵하고 쫄깃한 떡이 만나니까 꽤 근사한 식감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엔 베이컨을 말아보는데요. 베이컨은 어묵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겹치게 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12개나 만들었네요. 그 건새우 향하고 무 향이 잘 올라옵니다. 육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건더기를 걸러주겠습니다. 육수 다시 부어주시고 불 켭니다. 육수를 너무 오래 끓여서 물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때는 그냥 물 보충해 주시면 돼요. 만들어 놓은 꼬치를 다 넣었을 때 꼬치가 손잡이까지 충분히 다 잠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육수 간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 어떤 재료 쓰실지 모르니까. 똑같은 소세지를 하더라도 좀 짠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스팸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스팸을 넣었을 때는 국물이 좀 짜지겠죠. 그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꼬치 먼저 넣고 푹 끓이다가 충분히 익은 다음에 그때 간을 보고 약간 소금으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끓기 시작하면 만들어 놓은 꼬치 다 넣겠습니다. 손잡이까지 푹 잠겨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이 끝부분이 꼬치가 익을 리가 없죠. 보통 어묵꼬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냄비 위에 딱 걸치게 이쁘게 놓게 하잖아요. 그러면 손잡이 타고 끝부분이 익지도 않고 잘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손잡이가 푹 잠기도록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재료 소개할 때 말씀드리지 않은 재료 한 가지 넣겠습니다. 청양고추입니다. 굉장히 매운데요. 요거 하나가 들어가면 국물이 어떤 맛이 될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개인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넣을 겁니다. 반 갈라서 퐁당. 뭐 얼마 끓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육수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랑은 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들어간 재료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어묵탕이 맛있게 끓는 동안 찍어 먹을 간장을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 계량컵은 소주잔과 같은 양인 60ml짜리 계량컵 쓰겠습니다. 그냥 일반 진간장 하나 넣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반 식초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대신 2배 식초, 3배 식초 이건 좀 안 되겠죠? 절반만 넣습니다. 물 하나 넣으시고요. 설탕 밥숟갈로 하나 가득 떠서 넣어줍니다. 매운 고춧가루 뭐 개인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는데요. 저는 한 반 수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남겨놓은 대파 가운데 갈라서 그냥 잘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오뎅탕이 너무 세게 끓네. 불 좀 줄이겠습니다. 대파는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줍니다. 자, 볼까요? 어묵이 충분히 두꺼워질 만큼 잘 익었습니다. 국물 간을 한번 보시고요. 약간 싱겁다 그러면 소금만 추가합니다. 너무 세게 간 맞추지 마세요. 이따 후회하십니다. 이제 완성된 어묵을 먹기 좋게 이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옮겨 놓을 때는 이대로 놓으면 안 되죠. 집어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옮겨 담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들 올리실 때 꼬지가 쑥 빠지지 않게 이렇게 젓가락이나 수저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협조하면서 같이 잘 하셔야 돼요. 비주얼 좋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닌데요.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둘이 먹어야 되는데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고.
국물이 무슨 뭐 설렁탕 같아. 요 뚝배기 불 위에 올리시고 중불로 살짝 데워줍니다. 이때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손잡이 다 탑니다 무조건. 이거 여러분 한번 해드시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사랑받으시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깝다, 고추 넣어야지. 살살 끓기 시작하죠. 이때 불 끄셔도 됩니다. 좀 색다른 꼬치 어묵탕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법 굉장히 쉽고요, 맛 끝내줍니다. 빨리 먹어야겠죠. 열심히 만든 어묵탕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딱 보기에도 일반 어묵탕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 내용물이 아주 실하니까 먹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국물 맛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만들어 놓은 간장, 곁들이로 김치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 일단 어묵탕이니까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겠죠.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뭐 미원이라든가 다시다라든가 뭐 간장도 안 넣었습니다. 근데 맛이 이 들어간 재료들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뭔가 복잡한 재료를 잔뜩 넣은 것 같은 아주 어려운 국물 요리 같은 그런 맛이 나와요. 끝내주지. 소주를 막 불러. 파간장 한 숟가락 가득 담고, 이렇게 건질 때도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쑥 뽑지 마세요. 그러면 이 손잡이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다소곳이 잘 들어서 간장에 톡톡 찍어서. 뜨거워. 뜨겁다니까? 불 끄라고? 뜨거워 이 바보야. 와. 맛있다. 파 올려 먹으니까 맛있어. 파를 딱 올려 먹으면 맛있어. 찍어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되게 색다르다 진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드셨던 어떤 오뎅탕, 어묵탕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집에 있는 재료 뭐 만만한 거 있다 꺼내놓고 잘라서 그냥 어묵으로 말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먹는 재미도 있고,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버섯은 확실히 식감이 끝내주는구만. 자, 이번엔 소세지. 맛있다. 뜨거, 맛있다. 짜지가 않네. 짠맛은 국물로 다 빠졌지. 그래도 아까 전에 국물이 꽤 맛있었나 봐. 처음에 끓일 때 모르고 다시다를 좀 넣었거든. 아니더라고. 훨씬 편해. 조미료 넣으면 안 돼. 다 있잖아 재료에 조미료 성분이. 입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뭐 좀 식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물은 아닌 것 같고. 시원한 거 그냥. 오늘은 얘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고생하고 계신 대한민국 육군 대위 김득우 대위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김득우 씨가 누구죠? 우리 아들. 아, 맞다. 녹고의 눈물이라는 술입니다. 어우, 뭐 그냥 분위기가 먹지 않아도 그냥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묵직한 분위기 있는 병인데요. 일단 빨리 개봉해 보겠습니다. 안에 고구마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 비싼 술은 먹기가 어려워. 어디? 어머, 야, 냄새만 맡아도 감기가 떨어지겠네. 일단 입이 뜨거우니까 빨리 식히기 위해서 한 잔. 자,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오, 이거 봐라. 이거 무슨 술이야? 이거 가시오가피 술이래. 가시오가피 술? 제주도에서 가시오가피로 만든 술이라고 나오던데. 제주도에서 가시오가피로 만들었다. 바다 건너왔구만. 이거 한약재가 들어간 술이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개운해요. 그리고 쓴맛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는데 딱 마시고 났을 때 쓴맛이 안 남습니다. 비싸? 그렇대. 아껴 먹어 그럼. 보약 같아. 많이 마셔야지. 고생한다고 좋은 술 보내줬어. 고생은 무슨 뭐 맨날 먹고 도는데. 응? 또 마시게? 대한민국 육군대위 김득우 대위님, 아주 맛이 좋습니다. 두구야, 사랑한다. 엄마도. 난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지. 미투. 대파는 좀 나중에 먹어야 돼요. 이게 뜨거울 때 딱 씹으면 그 대파의 속 부분이 쇽 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비명도 못 질러요. 대파는 좀 식은 다음에 대파. 아삭아삭해. 그치? 아삭아삭해. 내가 좀 그래. 그냥 속에 대파 끼웠을 뿐인데 맛있게. 이런 요리가 되다니. 여러분, 요리는 무얼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죠. 명품 좋아. 꼬치도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나 뒤진 줄 알았어. 술 조금씩 먹어,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서 혼자 다 먹어. 약이라잖아, 약. 술 이름이 녹고의 눈물인데 무슨 뜻인지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산미도 약간 아주 미세하게 느껴져요, 중간에. 그러면서 먹는 김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까지 먹어봤던 어떤 가시오가피 술보다 얘가 탑이에요, 무조건. 두구야, 다시 한번 사랑한다.
10개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 10개라는 숫자를 좋아해. 베이컨 말이 간장 살짝 얹어서 진짜 이상이다. 우리가 베이컨 하면 떠올리는 그 햄 냄새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씹히는 게 분명히 고기 씹히는 느낌이 나요. 그 오뎅 사이사이에 고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먹었을 때 햄 냄새라든가 훈제향 이런 거는 거의 안 납니다. 국물에 다도가 있겠죠. 요리라는 게 이래서 참 어렵지만 재밌어요. 만드는 나 자신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은 많이 하지만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요리의 세계는 이래서 재밌습니다. 쫀득쫀득해요. 이 베이컨이 되게 짠 거잖아. 베이컨이 원래 짜지. 안 짜지. 떡 다 먹었어? 떡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떡해. 여러분 방송사고입니다. 나는 있는 줄 알고 2개씩 한 줄 알고. 아니 떡을 먹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이제 떡 혼자 다 먹었어? 좀 맛있어. 요리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괜찮아. 술 몇 잔 먹었더니 용서가 되네. 난 개인적으로 이 맛살이 참 괜찮은 것 맛있어. 같아요. 너무 괜찮아. 국물도 아주 맛있게 먹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간장을 조금 따른 다음에 여기다 계속 꼬치를 찍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간장이 많이 희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장이 굉장히 싱거워진 상태인데 이때 여기에 이 뜨거운 국물을 부어줍니다. 아, 약간 새콤. 오뎅 남았어? 에이 아까운데. 내놔. 아 놔. 고추 먹을래? 난 안 먹으려고. 오늘도 잘 먹고 잘 마셨습니다. 오늘 만든 어묵탕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꼬치에다가 어묵 얇게 잘라서 집에 있는 재료 몇 가지 꺼내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서 끼운 거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퀄리티가 다른 색다른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요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레시피로 여러분만의 아주 멋진 요리가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멋진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